이번 시간에는 빛날화, 마칠필 한자어에 대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날 화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파자 분석을 하면 쉽게 기억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풀초, 하나일, 다시 풀초, 하나일, 맨 아랫부분이 열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을 내보면 풀 하나, 풀 하나, 풀 한 포기는 10월이면 화려해진다.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풍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풍. 10월이면 단풍을 맺게 되죠. 그래서 풀 한 포기가 모두가 생물은 10월 되면 절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날 화, 화려할 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화촉이죠. 결혼식 할 때 화촉. 마칠필입니다. 밭전이죠. 밭전. 풀초입니다. 하나이죠. 풀, 밭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10월이면 성장을 마친다라고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밭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10월이면 성장을 마친다. 그래서 이제 11월 정도 되면 겨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이런 한자가 탄생하게 되겠죠. 마칠필입니다. 빛날화. 통으로 외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 보십시오. 풀 한 포기 10월이면 화려하게 단풍을 맺는다. 빛날화, 화려할 화. 밭전, 밭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10월이면 대부분 성장을 멈추게 된다. 11월이면 이제 겨울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칠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칠필, 빛날화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필경, 화촉. 필경, 화촉. 이번 시간에는 상형 문자와 2023년형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위, 하고자 할 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골문에 의하면 원숭이의 옆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의 옆모습을 보고 이 한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쓸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형 풀이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시입니다. 손톱조. 걸다 그립니다. 옥편에 나오지 않지만 한자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 불화발이죠. 불화. 어떻게 됩니까? 손톱으로 지붕을 걸고 또 걸고 반복적으로 건다는 얘기죠. 바쁘게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바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하고자 할 위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시입니다. 자, 하고자 할 위죠. 지붕시, 손톱조, 걸다 그립니다.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그 다음 불화발이죠. 불화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한데 맨 발 부분에, 사람에 비교하면 발 부분에 해당한다 해서 불화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지붕 위에 손톱이 지붕 위에 있죠. 자, 지붕 위에 손톱으로 무엇인가를 걸고 또 거는데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위, 하고자 할 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걸다 걸만 만들어내면 되겠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기역자처럼 사용된 한자어가요. 그래서 상형 문자와 2023년형 풀이 방법으로 상호 비교해 가면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학습하는지 유리한지를 잠시나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운입니다. 비우자죠. 말할 운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말하는 것은 구름이죠. 구름이 굉장히 새카맣다.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눈설자입니다. 손우자입니다. 오른손 우 또는 돼지머리 개. 손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우죠. 비 같은 게 손 위에 쌓인다는 거죠. 비는 쌓일 수 없고 눈은 쌓이게 되겠죠. 눈은 녹으면 비가 되니까요. 눈설이 되겠습니다. 구할 숫자입니다. 뭡니까? 비우자죠. 이을리. 비가 계속 와야 서임새가 있다는 거죠. 서일수, 구할수입니다. 비가 조금 오면은 가뭄에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충분히 와야만이 가뭄에 해결된다. 해결함에 서였다. 서일수, 구할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은자죠. 은혜를 입다. 인할 인자입니다. 인할 인, 마음심입니다. 마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 동일한 어떤 혜택을 줘서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았다,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 다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 다음 생각을 사자입니다. 밭전자 마음심입니다. 항상 밭을 생각한다는 거죠. 마음은 항상 밭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쁠총입니다. 바쁠총 마음심이죠. 마음이 바쁘다는 거죠. 바쁠총 마음이 바쁘다. 마음이 바쁘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이번 시간은 몸기자입니다. 몸기자. 몸은 좌우 균형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한쪽에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몸기자입니다. 상자방이죠. 걸다 그립니다. 상자를 걸 때에는 몸이 필요하겠죠. 몸기자입니다. 그 다음 이미 이자는 뱀사자부터 먼저 살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사입니다.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이죠. 뱀은 꼬리와 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사자입니다.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것은 뱀이다. 그런데 뱀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자는 잘려나갔죠. 뱀을 찾아보니까 이미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이미 이자가 되겠습니다. 몸기자는 좌우 균형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기, 상자를 건다, 몸기 틀림없죠. 뱀사는 또아리를 튼 모양입니다. 꼬리와 머리가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뱀사. 그래서 이미 이자는 뱀을 쫓아가 보니까 이미 두 동강이가 다 있다. 그래서 엉켜져 있죠. 그래서 이미 이자가 되겠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란 말 많이 쓰죠. 노사, 교섭. 이랄노자입니다. 이랄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 두 개가 성할개입니다. 성할개. 덮을맥이죠. 힘쓸력입니다. 그림으로 봐서, 글자로 봐서는 용광로 주변인 것을 생각하고 이 글자를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성한 것을,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덮어놓고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용광로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할로가 되겠습니다. 하여금 사자입니다. 하여금, 누구누구로 하여금이죠. 이 누구누구로 하여금 시키다. 일을 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인변 아전니.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아전으로 하여금, 벼슬 아씨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는 거죠. 적정한 봉급을 주면서요. 사람인변 아전니. 사람이 벼슬 아씨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 일을 부린다는 얘기죠. 불사 일할로 되겠습니다.